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듣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정교한 통제센터 하나가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게 바로 신경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신경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외우고 또 친구 얼굴을 딱 보고 누군지 알아챌 때 과연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하는 걸까요? 아마 다들 바로 떠올렸을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그 중심에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신경계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우리 몸의 사령부인 중추신경계, 특히 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계, 그리고 우리 몸을 긴장시키거나 편하게 만드는 신경들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이 통제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신경계는 아주 간단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요, 바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의 정중앙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말하자면 총사령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령부에서 나온 명령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통신망, 이게 바로 말초신경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우리 몸의 핵심, 이 명령을 내리는 사령부인 중추신경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총사령부는 딱 두 명의 핵심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최고 사령관, 바로 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령관의 명령을 온몸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척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령관인 뇌 안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뇌 속을 한번 여행해보죠.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자 아주 전문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를 잘라본 단면인데요. 정말 여러 부서가 잘 짜인 회사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각 부서가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를 기억하고 또 이게 맞나 틀리나 판단하는 이 모든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바로 이 대뇌가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팔을 들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팔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의식적인 움직임도 모두 대뇌가 명령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음은 대뇌 뒤쪽 아래에 있는 소뇌입니다. 소뇌는 우리 목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걸을 때나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게 자세를 유지해주고 젓가락질처럼 세밀한 근육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되도록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뇌의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동 조절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간뇌는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중간뇌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조절하고요. 또 연수는 심장박동이나 호흡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생명활동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심장이 계속 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번엔 뇌에서부터 길게 뻗어나온 척수입니다. 척수는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초고속 통신망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 뜨겁다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손을 확 떼본 경험 다들 있죠?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뇌까지 신호를 보내서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척수가 먼저 판단해서 위험해, 손 떼! 하고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걸 바로 반사라고 해요. 자, 이제 사령부인 중추신경계를 떠나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있는 정보 네트워크, 말초신경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말초신경계는 크게 두 종류의 길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피부에서 차갑다 하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의 정보를 뇌로 보고하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반대로 뇌의 명령을 받아서 근육이나 기관으로 전달하는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신경은 또 둘로 나뉩니다.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팔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체성신경과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이나 위 같은 내부 기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으로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작동한다는 이 자율신경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 걸까요? 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기구를 탄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죠? 그건 바로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교감신경을 작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몸을 긴장시키는 거죠. 자, 이제 무서운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럼 흥분했던 우리 몸을 다시 진정시켜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긴장했던 몸을 다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요. 휴식하고 소화시키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둘의 역할이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긴급 상황을 맞는 교감신경은 주변을 잘 보려고 동공을 크게 만들고 에너지를 팍팍 내려고 심장박동과 호흡을 빠르게 합니다. 대신 당장 급하지 않은 소화 기능은 잠시 멈추죠. 반대로 휴식을 맞는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 일을 합니다. 동공을 원래대로 줄이고 심장과 호흡은 차분하게 가라앉히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는 걸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바로 중추신경계였습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총사령부. 기억나죠? 두 번째는 말초신경계입니다. 총사령부인 중추신경계와 온몸 구석구석을 연결해주는 거대한 정보통신망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율신경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아주 고마운 시스템이었죠.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정말 놀랍고도 정교한 통제센터, 신경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뇌와 신경이 작동하는 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같은 미래의 기술은 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학습지를 보며 직접 정리해 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